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주식시장의 파도에 지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채권 복리 전략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릴게요. 왜 지금 채권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분명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전략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채권 투자는 왠지 모르게 조금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 지금 채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채권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불립니다. 주식시장이 춤을 추듯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채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이자 수익을 안겨줍니다.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말이죠.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갑바가 되어준다는 의미예요.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반으로 하기에 밤잠 설쳐가며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죠.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채권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문가들은 채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인컴 수익은 물론 자본가치 상승 여지까지 있다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경기에 민감한 다른 자산들에 비해 분산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미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소비와 고용 지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요.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경우엔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기물,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채권 투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금리가 예상과 달리 계속 오르면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금리 상승 리스크라고 부르죠. 또 무착륙 시나리오라는 것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리스럽게 유지돼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엔 채권 투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해요. 이민 통제 강화, 재정정책 완화, 기업 규제 축소 등 정치적 이슈들이 근원 물가지수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채권 복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듀레이션 확대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는 만기가 긴 채권, 즉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장기채 가격이 더 크게 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장단기 스팁 전략입니다. 장단기 금리 커브가 정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이 전략을 활용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채권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나눠서 투자하면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마치 맛있는 반찬을 여러 가지 두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금리 사이클이 전환될 때마다 우리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물과 장기물 간의 금리 차이, 즉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채권 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 채권 투자. 이건 직접 원하는 채권을 골라서 사는 방식이에요. 둘째, 채권 펀드 투자.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해주는 펀드를 통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죠. 셋째, ETF 투자. 채권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사면 주식처럼 간편하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3년 내에 글로벌 기업 부채의 35%가 만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안정적인 고정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거라는 뜻이에요.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채권 시장의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상회하고
실질 금리가 2%를 넘는 수준에서 2025년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인 인컴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는 해외 채권에 대해 듀레이션 확대, 장단기 스팁, 크레딧 포지션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물 중심의 포지션 유지를 제안하고 있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공부하며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채권 투자는 고금리 환경과 함께 다가올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지쳤던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하지만 단순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건 금물, 금리 변동 리스크나 정책, 불확실성 같은 잠재적 위험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우리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치 베테랑 항해사처럼 파도를 읽고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결국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특히 채권 복리 전략은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워렌 버핏이 말했듯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복리의 마법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채권이 주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재투자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채권 복리 전략의 핵심이죠. 둘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금의 손실에도 멘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마치 굳건한 나무처럼 말이죠. 셋째,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예측하고 그 시점에 맞춰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은퇴 각 시점마다 필요한 자금 규모와 투자 성격이 다르니까요. 넷째,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성격이 다른 23개의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처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꾸준히 투자하고 공부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채권 복리 전략이라는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